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각서가 효력 있어? 각서요? 갑자기 왜 느닷없이 각서를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 각서가 효력이 있어 없어? 각서가 효력이 없어요? 법적 효력을 말하는 거야. 법적 효력은 없죠. 없지. 네. 그런데 이 각서 효력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누가 그런 걸 믿죠? 한번 봐봐. 자, 이 물건은 낙찰이 됐네. 낙찰은 됐는데 이게 보면 2021 타경 9448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물건인데 땅이 좋아. 네. 땅이 좋아. 땅이 좋더라고요. 땅이 좋은데 항상 경매에 멀쩡한 물건 나오는 거 봤어? 멀쩡한 물건이 나오면 그건 내 차지가 아니야. 내 거 아니죠. 분명히 날리는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거가 될 확률이 확 떨어지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월등히 높거나. 근데 이 물건도 저렇게 유찰이 됐다는 것은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거야. 큰 하자가 있더라고요. 자, 사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땅만 나왔는데 건물이 웬 말이야. 그러네요. 여기 기호 1, 2 이렇게 해서 아주 오래된 구옥이 보입니다. 기호 1이고요.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는데 이쪽에 기호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땅을 팔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 같네요. 저게 네. 저 땅인지 아니면 앞에 땅을 팔려고 했는지는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누가 봐도 좀 깔끔하고 좀 정리되어 있는 땅을 사고 싶지. 그렇죠. 어디 뭐 조선시대도 아닌데 저런 기와집을 누가 살려고 하겠어. 더군다나 또 무허가야. 무허가예요 또. 그런데 이제 이 경매에 들어가면서 이 건물 주인이 확약서를 써줬어. 쉽게 말하면 각서를 썼단 얘긴데. 아, 그래서 아까 각서 얘기를 하셨군요. 각서가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냐고. 여기 주의사항을 보니까 신청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당시 경매 실행 시 위 각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포기하고 철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소유자 작성 확약용 각서가 제출됨.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확약용? 그러니까 내가 경매 누군가 낙찰되면 네가 부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이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각서를 제출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 각서가 과연 얼만큼의 효력이 있냐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1도 효력이 없어. 얘는 안 되죠. 그렇지. 네.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야. 그렇죠. 강행 규정을 어떻게 개인 간의 각서로 이거를 무효화 시킬 수가 있냐고. 네, 그거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확실히 안 되는 거지. 안 됩니다. 제가 민법 공부를 최근에 열심히 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내가 봐도 안 맞는데 이거를 또 철석같이 믿는 사람도 있어. 아, 내가 낙찰만 받으면 저거 싹 다 없애버려도 되겠구나. 그렇죠. 근데 그렇게 돼? 안 되죠. 안 되지. 아무리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 주인을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그 조건 중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건물 주인과 토지 주인이 같은 상태에서 한쪽에만 건물이나 토지 둘 중 한쪽에만 근저당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그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되면 그때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경우죠.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분명히 위에 아까 그 구옥이 있었는데 구옥이 있는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거죠. 그렇지. 근데 근저당이 설정해줄 때 그 은행에서는 건물을 포기하겠다는 그 각서를 받고 근저당을 설정해준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당사자 간에서 이런 약정들은 법정지상권을 깨트릴 수 있는 요건으로 되진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걸 낙찰을 받게 되면 건물 주인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나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설령 나왔다고 치자. 네. 자, 나와서 이 건물 제 거니까 제가 이거 치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있냐고. 그렇죠. 만약에 그 건물 주인이 이 내용을 알아. 그렇지. 법정지상권 이게 성립 여부에 걸리는 부분이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는 걸 알아. 그러면 공짜로 치워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이 무허가 건축물을 누구를 향해서 소송을 할 거냐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소송의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열리지를 않아. 이거 참 뛰다 죽을 노릇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저 같으면 이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건데요. 그렇지. 네.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네. 이것은 나름대로 꾼들만 아는 것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묘하게 합법과 편법의 중간 단계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볼 때 초보자들이 저 말을 믿고 나는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눈탱이 제대로 맞지. 그렇죠. 이 말은 또 방송에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말이라서. 그렇지. 이게 말했지만 합법과 편법의 중간에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합법이 될 수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편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바닥에 경험이 있다라고 보면 이런 것들은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좀 과감해 줄 필요가 있어. 그렇죠. 그게 힌트죠. 그렇지. 근데 건물 주인을 계속 찾아. 나 1년째 찾고 있는 사람도 봤다. 그래요? 찾았어요? 못 찾지. 못 찾지. 나오냐고 안 나와. 그렇죠. 나오면 내가 무슨 수로 저 다 쓰러져 가고 그리고 경매까지 이미 넘어간 물건에 건물 주인이에요 하고 나와서 그렇죠. 무슨 이익이 있어? 분명히 분명히 자기 보고 저거 철거해달라고 할 텐데. 그렇지. 네. 철거 안 하면 지료 내놓으라고 할 텐데 근데. 내가 왜 생돈 물고 나와. 구하러 나와. 땅 주인? 그전 땅 주인에게 소송을 건다? 땅 주인이 법정에 나올 거라고 봐? 내가 안 했다고 하면 그만인데 뭐. 아니 아예 안 나와. 안 무별론 나오죠. 판결이 날 거야. 네. 그러면 낙찰자는 내가 낙찰을 받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또는 기간을 누구한테 변제받을 수가 그렇죠. 없어. 고스란히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도 계속 건물 주인을 찾아. 아직까지도 찾고 있더라고. 아주 중법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신가 봅니다. 나 같으면 건물 주인 안 찾아. 넌 찾겠어? 안 한다니까요. 처음부터 아예 이런 일 자체를 벌일 때 그리고 이런 물건의 전략을 짤 때 건물 주인을 찾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초보자야. 그렇죠. 그리고 이 바닥에 경험을 조금 더 쌓아야 뭔가 좀 보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안 보여 이게. 그렇죠. 그리고 또 소유자 작성 확약용 각서 저 말을 믿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눈탱이 제대로 맞아야 되는 거고. 조심하여야 되는 물건인 건 확실한데 처리만 되면 그 가치는 확실합니다. 그렇지. 네. 이런 물건은 만약에 내가 2번 유찰됐다? 저것을 처리하면 이 2번 유찰된 금액만큼 내가 이득을 볼 것이고 한 번 유찰됐다? 그럼 한 번 유찰된 만큼의 이득을 내가 본다라고 보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관건이 틀려질 것 그렇죠. 같아.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물건은 건물 주인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법정지상권이 좀 어떻게 성립이 되고 법정지상권을 좀 깨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지식에 좀 충실하면 좀 보일 것 같아. 그렇죠. 혹시 궁금하시면 네, 수업 들으러 오십시오. 제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법정지상권을 깨트려야 되는지. 네, 수업 들어오시면 이 내용까지 한번 포함해서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또 에이 할 수도 있어. 원래 듣게 되면 되게 그쵸. 간단한 거니까. 그렇죠. 듣게 되면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렇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